비트코인이 5에서 9년 안에 망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근거여서 제가 시원하게 뚝배기 깨면서 반박해 볼게요. 네, 이번 주에 놓치면 안 될 비트코인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저스틴 본즈가 비트코인이 5에서 9년 안에 망한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근거여서 제가 아주 시원하게 뚝배기 깨듯이 반박해 볼게요. 네, 저스틴 본즈는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사이버 캐피털의 창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9일에 비트코인의 보안 모델은 망가졌다 라는 주제로 트윗을 36개나 올렸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보면 비트코인이 5에서 9년 안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해결책이 2100만 개의 공급 한도를 깨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정말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윗이 36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이유도 제가 시원하게 뚝배기 깨는 반박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보안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저스틴 본즈의 근거의 핵심은 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이 감소하면 비트코인 보안이 망가질 거다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어요. 그러면 채굴 보상이 감소하겠죠. 이에 따라 채굴자들의 채굴이 감소하면서 이 보안성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중 지불이 가능해지면서 51% 공격으로 비트코인의 보안이 망가지고 결국 비트코인이 망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뚝배기 깹니다.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이 감소하는 거 여기까진 맞아요. 실제로 지금 반감기가 올 때마다 반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평균 10분마다 3.125개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이 뭐였죠? 채굴 보상이 감소해서 채굴자들의 채굴이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수급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비트코인과 자주 비교되는 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금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은 당연히 금을 채굴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금이 가진 가치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여전하다면, 즉 수요는 그대로인데 금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더 이상 채굴하지 않으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수급의 법칙에 따라 금 가격은 다시 오르겠죠. 그러면 다시 이 금을 채굴하려는 채굴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렇듯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늘 적정 가격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스틴 본즈가 저한테 걸 쓰는 태클은 수요가 그대로인데 수요가 여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앞에 예로 들었던 금 예시를 비트코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반감기로 공급이 감소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가진 건전화폐의 가치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는 여전하다면 실제로 장기 호들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시장 조사기관인 글래스노드의 발표에 따르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는 현재 거의 70%를 차지하고 반대로 단기 보유자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수요는 그대로인데 아까 금처럼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반감기로 인해 채굴 보상이 감소하더라도 채굴자들의 마진은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이 해시레이트 추세를 보세요.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듯 이 수급의 법칙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수급의 법칙을 모를 수가 있나? 뭐 어쨌든 금의 가격이 하락해서 금의 공급이 감소해도 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전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로 채굴 보상이 감소하더라도 채굴자들이 채굴하지 않아서 보안이 취약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저스틴 본즈의 근거에는 건전화폐에 대한 수요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즉
아직도 비트코인이 건전화폐인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솔직히 저도 올해 비트코인을 깨달았는데 저보다 느린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코어의 중앙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근거를 보면 이 비트코인 코어와 비트코인 거버넌스가 중앙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전체 비트코인 노드 중 99% 이상이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성격이 아니고 리드 메인테이너 한 명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뚝배기를 깨기 전에 일단 세 가지 용어를 아주 간략하게 짚고 갈게요. 우선 비트코인 코어란 쉽게 말해서 노드를 돌리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비트코인 거버넌스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메인테이너는 그 비트코인 기술, 네트워크나 프로토콜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관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뚝배기 한번 깨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전체 비트코인 노드 중 99% 이상이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답답하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알트코인에 활용되는 이 코어 프로그램 종류는 여러 개여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 종류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서 모든 노드들이 이 한 곳에만 몰리기 때문에 중앙화된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저스틴 본즈는 이 코어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해야 이 권력이 분산되면서 탈중앙화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코어 프로그램 이 개수에 상관없이 이미 수많은 노드에 물리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스틴 본즈는 이 알트코인에 적용된 탈중앙화의 성격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뇌를 바꿔야 돼. 더불어 이 중앙화와 탈중앙화를 구분할 때 이 중앙화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화된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본즈가 주장했던 독재 체제는 말이 안 돼요. 이 관점에서 메인테이너를 보면 절대 독재 체제가 아닙니다. 결과만 보면 독재 체제로 오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정을 보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트코인 깃허브에 이 코드를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올리면 이제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 합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검증을 해 나갑니다. 이후에 합의된 그 변경 사항을 비트코인 코드에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드 메인테이너예요. 즉 거의 서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듯 이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코어는 물리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드 메인테이너가 혼자서만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반대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이미 바꾸고 있죠. 그 사람이 만든 그 로드맵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의 합의를 거쳤나요? 아니죠. 그냥 비트코인 하는 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독재 체제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는 독재 체제로 운영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사토시는 2009년 1월에 직접 개발한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개한 후 약 2년 동안 다른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메인테이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23일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라졌죠. 독재를 원하면 과연 사라졌을까요? 러시아랑 중국 보세요. 얼마나 오래 해먹고 있습니까? 안 사라지죠. 그리고 독재를 원했으면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혼자서만 하고 싶은 대로 업데이트 했겠죠. 이렇듯 비트코인은 독재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하는 이유 세 번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실사용 사례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스틴 본즈의 근거를 보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수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수수료가 올라가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듯 수수료가 비싸지만 사람들이 안 쓸 거고 그러면 이 라이트닝의 사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수료 수입도 감소해서 채굴자들이 떠나면서 보안성이 악화되고
깨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망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자, 뚝배기 깹니다. 일단 모순이 있는 근거예요. 어디에 모순이 있냐면 일단 비트코인 수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빠졌는데요.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주장들이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수요가 있어서 사용량이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감소하면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수수료도 다시 내려가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겠죠. 이게 결국 뭐예요? 수급의 법칙. 아, 진짜 수급의 법칙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 이걸 모른다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수수료가 비싸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들은 이 라이트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더 낮추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중간 수수료는 약 1사토시 또는 0.003달러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얼마나 저렴한 거냐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월렛 오브 사토시라는 노드의 수수료는 0.06%입니다. 이렇듯 수수료가 이렇게 저렴한데 실제 사용 사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실사용량은 멤플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만 봐도 이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즉 실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스틴 번지가 주장했던 근거를 하나씩 뚝배기 깨봤는데요. 보통 비트코인이 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뒤에 한 문장을 숨기고 있어요. 비트코인 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저스틴 본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캐피탈의 창립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이버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펀드 상품을 살펴보니까 CCI 30 지수를 추종하더라고요. 즉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 포함된 암호화폐를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탑 30이 모여있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 안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같이 올라요. 펀드 수익률도 오르는 특성을 지닌 거죠. 따라서 이런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는 알트코인도 지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 펀드의 수수료는 2%인데 높은 편이죠. 그러니 더더욱 알트코인을 지지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 주장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오늘도 비트코인 위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포캐스터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